우리 야권이 반드시 4월 13일 총선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도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무조건 통합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잃어버린 그런 낡은 야권을 재구성할 때입니다.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대선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권 세력의 대선선 확보를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 당은 그야말로 광야에서 모두가 죽어도 좋다는 식의 비장한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의 화면을 뒤로 거꾸로 돌려보니까 묘하게 멀어지는 모습이 지금 딱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김한길 대표, 국민의당 참여했습니다만 한 길보다는 딴 길로 간 것 아니냐. 당대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자, 그럼 야당 상황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 차장. 그런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의 회의를 통해서 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지 않는다. 결론 딱 난 걸로 됐는데 좀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고, 나쁘게 말하면, 돌려 말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진압에 성공했다. 당내 분란에 대해서 진압에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그날도 사실 금요일에도 김한길 상임위원장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두 대표한테 들으세요 하고 뛰쳐나갔었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요. 오늘 다시 공개석상에서, 이것도 비공개, 기자들이 없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가다간 다 망한다. 이 공면론을 피면서 무조건 총선 연대, 선거 연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이 지금 쪼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광진갑이거든요. 이제 수도권 선거라는 게 워낙 바람도 많이 타고 구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두 당 나가서 사실 당선되기 어렵잖아요. 김한길 대표, 자 4년 전엔 이곳에서 한번 당선됐습니다만 쉬운 선거가 아닌 거죠. 그렇죠. 4년 전에도 사실 52대 44. 큰 표차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원래 공천을 받을 게 아니었는데 원래 받은 분이 잘못돼서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신 공천을 받게 됐고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52대 49. 44. 어떻게 보면 큰 표차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 선거라는 게 대부분 52대 48 정도의 구도로 이게 짜여지기 때문에 누구 하나 3당 후보만 나와도 당선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수도권 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3자 구도가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새누리당 후보는 한 명 있고 야권이 김한길 이 의원 외에 전혜숙 전 의원이 같이 도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양파전, 그래서 야권 내 표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야권 내 상황 저희가 직접 오늘 광진갑 지역을 취재해봤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지명 후보도 있고 또 다른 4년 전 출마했던 정송학 예비 후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지역 유권자들은 야권 통합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희가 주로 야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거는 새누리당이 더 가요.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김한길 씨가 낫고 국민의당인가요? 거기 그쪽에서 계시니까 아마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나오셔도. 다른 사람이 다시 만들어 갖고 다시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당이라는 게 더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국가가 발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씨 아닙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이 쭉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이 돼야 좀 유리할 것 같죠. 통합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3당 체제로 가야 해. 그래야만 거기서 똑똑한 사람 나와. 김한길 씨만 똑똑한 게 아니야. 마지막에 인터뷰하신 두 분은 아주 이제 가까운 사실을 이제 동행을 하다가 얘기했는데 역시 정치적 생각은 많이 다르군요. 자, 일단 이렇게 광진갑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끊임없이 야당 외곽에서는 합당하자, 통합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계속 지난주부터 통합을 테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얘기가 아니에요. 분열된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야당의 소위 위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인식할 거 아니에요. 감정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이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이제 김한길 의원을 향해서 계속 러브콜이라고 하는 요새 말로 하면 러브콜인데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김한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끝말을 계속 맞춰가면서 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기는 거였는데요. 2달 전 1월 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1당은 된다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정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자, 심규선 대학생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정치 상황이라는 게 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당을 선택하는 문제는 뭐 작은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김한길 대표는 현재는 2달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 같군요. 나와봤더니 역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김한길 씨 같은 경우는 네. 저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요. 지금 아까 말한 3가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본인이 지금 이룬 게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대와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네. 결코 옳지 않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개헌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개헌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를 얘기하는데 네. 개헌이 왜 저기 김한길 씨의 그런 어떤 명분에 네. 그 전제가 돼야 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 네. 예전에 저희들이 말하는 개헌이라는 것은 삼선 개헌이라든가 네. 또는 유신 개헌처럼 네. 독재를 위해서 개헌하는 것을 민주 세력이 막기 위해서 개헌선 저지를 얘기했던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도대체 개헌을 가지고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네. 본인의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입지 네. 이것을 갖다가 호도하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명분에 불과하다. 네.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개헌이라면 이제 3분의 2 국회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석 중에 201석을 얻어야 되는 건데 새누리당이 201석 얻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기존의 어떤 위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야권이 어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어부지를 얻는다면은 지금의 성적보다 훨씬 좋은 의석수를 차지하리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전혀 지금 새누리당의 새로운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영입 자체도 보이지 못하고 당내 갈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더민주당이 지금처럼 김종인 대표 체제를 안정되게 가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개헌선이라고 하는 201석, 3분의 2, 네. 이거는 너무 무리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 본인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 본인이 가지하고 있는 주변 의원들까지 통틀었을 때 어떤 책임의식 내지는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얘기로 봐야겠죠.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역시 국민의당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당이라고 규정했네요. 사실 이제 양산에 칩거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신난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일 텐데요. 네. 국민의당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한다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공천을 받기 위한 탈당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온 그렇게 만든 정당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이제 양철수 의원의 새 정치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고 나서 또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지 정권 교체도 있고 대선도 있는 거지. 네. 이렇게 4분 오열돼서 야권이 분열해서 총선에서 지면 무슨 정권 교체가 있냐. 최소한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한 게 호남 지역에서는 당대당으로 경쟁하고 그렇지 못한 곳 결국 수도권일 텐데 거기서는 통합이든 연대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당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다. 정권 교체. 그래 총선에 지금 정권 교체 못 한다고? 그러면 2012년 대선 때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당신에게 네. 대표직, 그러니까 후보직을 줬지 않냐? 양보했지 그래, 않냐? 양보했지 않냐? 그런데 대선에서 이겼냐? 실패했지 않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선거에서 졌던 게 안철수 대표가 졌냐? 문재인 대표 당신이 졌지 않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천정배 의원과 아주 가까운 곳에도 있는 김재두 부대변인 국민의당에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상황 정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 시각으로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전권을 쥐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경남 양산에서 상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일단 키는 현재로서는 더 민주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좀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오늘 전정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면서 19석이 됐잖아요. 교섭단체 D-1. 그런데 지금 송호창 의원이 당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방금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까지 가면 2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국 지지율을 보면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본 거죠. 송호창 의원이 본인은 컷오프에 걸려서 못 나가는데 지금 못 나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또 국민의당의 큰 상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쉽게 좀 거칠게 말하면 총질이 됐는데 뭐 누가 누구를 가리기 없이 이제 총을 막 난사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가 장악하는 주도권이 뭔가를 끌고 가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총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발언이 많지 않았던 한상진 전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를 겨냥했군요. 네, 그렇죠. 한상진 전 위원장은 김종인 대표는 투항한 군대를 통솔하는 정복군 사령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적,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제거해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보은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이런 싸움이 정리가 되려면 어쨌건 좀 어느 한쪽이 확 기우는 결정이 좀 나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고 또 이 선을 물러선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주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의당은 쉽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될 때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제3당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든가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이거는 국민이 더 판단할 문제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예단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